이제는 중복순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그 다음에 중복적 관련된 유형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유형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여기 많은 문제들을 다 풀어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일단 제가 대표 문제만 먼저 풀어드릴 거고, 혹시 그 밑에 문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현장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6번 보도록 하죠. 5명의 학생 A, B, C, D가 있어요. 근데 축구부, 야구부, 육상부 중 한 곳에 지원하는데 한 곳에 지원하는 경우는 뭐 우리가 계산하기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단서 조항이 뭐냐면 A랑 B가 같은 부에 지원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5명이 뭐 알게를 선택하는 거야. 축구부를 고를지 야구부를 고를지 육상부를 고를지. 그러니까 첫 번째 줄만 봤으면은요, 여러분들은 서로 다른 축구부, 야구부, 육상부가 있는데 여기에서 A, B, C, D, E가 어디를 갈 것이냐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거 세 가지. 그래서 3의 5제곱인 243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요 두 번째 줄 때문에, 요거 때문에 좀 생각이 바뀌셔야 된다는 겁니다. A랑 B랑 같은 부서에 가야 된대. 그러니까 뭐 죽지 못해 사는 친구들이겠지. 절친. 이 절친 A, B가 너 축구부 갈 거야? 나도 갈 거야. 너 육상 할 거야? 나도 갈래. 이렇게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썼던 243은요, 그냥 중복순열 공식만 단순하게 읽으신 거고, 지금 요런 단서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풀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결론은 뭐냐면요, 반을 가는데 실 따라가는 거예요. A가 결정을 하든 B가 결정을 하든, A가 결정하면 B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B가 결정하면 A가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똑같은 사람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가 이런 거예요. 너 축구할 거야? 나도 같이. 나도 껴줘.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5명의 학생이라 했지만 사실상 사람은요, 하나, 둘, 셋, 넷, 4명이에요. 4명이 축구부, 야구부, 육상부를 고르는 경우를 세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B가 축구, 야구, 육상 3가지가 있죠. C는 3가지, D도 3가지, E도 3가지. 그러니까 A, B를 하나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3의 4제곱, 그래서 81가지가 일어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읽어보셔야 아마 이 확률과 통계는 좀 적응이 잘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0번 보도록 하죠. 5개의 숫자 0, 1, 2, 3, 4가 있습니다. 근데 중복을 허용한다 했어요. 그리고 5개를 고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해서 또 5개를 고른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신나는 또 숫자 5개네? 중복 허용한다네? 미안해요.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선택해서 나열한다. 5파이 5니까 5의 5제곱 아니겠냐,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변수가 있어요. 5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된 숫자는 0이에요. 그러니까 이 5자리 자연수 중에 여기는 0이 들어와서는 절대 안 돼요. 만의 자리에는 0이 들어갈 수가 없죠.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2, 3, 4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총 4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요, 아이고, 여기 짝수라 써있네요. 그러면 1의 자리에 짝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요, 0과 2와 4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인 것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는요, 어떤 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일단 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4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0과 2와 4, 3가지인 걸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3번째, 여기는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는요. 어떤 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0, 1, 2, 3, 4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고른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중복을 허용한다고 제가 적어놓을게요. 그러면 서로 다른 5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고르니까 5파이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5의 세제곱이니까 125죠.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사건은 곱해야 되겠죠. 그럼 4가지, 3가지, 125가지 요거를 곱해 주시면 되는 건데 4 곱하기 125가 500이거든요. 그럼 500에다가 3 곱하니까 여기는 몇 가지가 되냐면 1500가지가 답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44번은요,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2에서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를 한번 경험은 해보셨어요. 경험은 해보셨는데, 이게 그냥 순수 함수의 개수냐, 1대1 함수의 개수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들이 있지만, 일단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집합 X. 자, 정의역이 1, 2, 3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역이 A, B, C, D, E가 있어요. 자, 여기서 X에서 Y로의 그냥 순수한 함수의 개수를 M가지,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를 N가지라고 했는데 요 경우를요,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라고 하면요, 일단은 우리가 이 정의역 1에서 고를 수 있는 경우는 A, B, C, D, E 5가지를 다 고를 수가 있어요. 1만 가능하겠어요? 2도 가능하겠죠. 3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5가지가 계속 연속해서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5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선 중복 순열이 적용이 되는 건데 뭐 여기는 곱하면 125가지가 있겠죠. 요게 M. 그런데 1대1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정의를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자, x1과 x2. 그러니까 정의역의 값이 다르게 되면요, 그때 치역, y값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른 것이 바로 1대1 함수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1이 만약에 a, b, c, d 고를 수 있는 경우는요, 5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가령 1이 c를 골랐다고 할까요? 자, 1이 C를 골랐다고 하면요, 2는요, C를 절대로 고를 수가 없습니다. 얘는요, C를 고를 수가 없어요. 그럼 고를 수 있는 경우는 A, B, D, E. 그럼 여기는 4가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B를 골랐다 할까요? 자, 그러면 3은요, B도 이미 선택이 됐고 C도 선택이 됐어요. 그럼 고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남은 선택지는 A랑 D랑 E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는 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곱하게 되면 여기는 60가지. 요게 이제 n.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요, 바로 순열로 계산이 된다. n 퍼뮤테이션 r로 계산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n은요, 여기 공역의 원소의 개수고요. r은요, 선택하는 게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공역의 원소의 개수. r은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125랑 60이랑 더하면 185가 답이 된다라는 거, 2번이 답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보도록 하죠. 자, 챌린지에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을 한다고 했는데 양 끝에 L을 나열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양 끝에 L을 놓는다 했으니까 L을 양 끝에 놓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7개의 문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7개 남은 거 C, H, A, E, N, G, E. 얘네들을 이 7개의 공간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7개의 문자를 아무렇지 않게 슥 나열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문자가 겹친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2가 똑같네요. 그럼 2가 지금 2개가 겹쳐 있으니까 요것만
나누시면 된다. 여기 CHANG는 다 다른 문자잖아요. 그러면 요거의 경우의 수를 한번 세봐야 되는데요. 그럼 뭐 2일 약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7, 6에 42고요. 그 다음에 5, 4, 20 여기다가 3을 곱하니까 60. 그럼 60에다가 42를 곱하니까 어머 숫자 크네요. 2520까지가 답이 된다. 즉 2번이 답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52번 한번 볼까요? 자, 52번 같은 경우도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긴 한데요. 여기 좀 신경 쓰셔야 될 게 좀 있어요. 뭘 신경 써야 돼요? 6개의 숫자 0, 1, 1, 2. 자, 이거를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봤던 문제 보셨겠지만 맨 앞자리에 0이 들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확률과 통계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좀 나눠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맨 앞자리에 1을 넣는 거야. 그럼 남은 숫자 5개, 이거를 나열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경우는 맨 앞자리에 2를 넣었다고 할게요. 그리고 남은 5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상황에서 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뭐냐면 0, 1, 2, 2를 나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 2를 썼다고 하면 0, 1, 1, 2, 2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자, 같은 것이 있군요. 자, 5개니까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2가 3개가 겹쳤죠. 그거만큼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20인 걸 알 수가 있겠죠. 5, 4, 3, 2, 1, 3, 2, 1 나누면 5, 4, 20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경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5개가 있는데요. 1이 2개 겹쳤고요. 2가 2개 겹쳤어요. 1이 겹친 거 2팩토리얼, 2가 겹치는 거 2팩토리얼.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5, 4, 3, 2, 1. 그 다음에 여기는 2, 1, 2, 1. 그럼 이렇게 씌우면 여기는 30까지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로 저는 지금 이거를 분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확률과 통계에서 분류라는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계속 좀 신념처럼 갖고 가셔야 될 마인드예요. 자, 이런 경우가 있겠구나, 저런 경우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좀 연구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사고의 틀이 좀 많이 확장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22랑 30까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더해 주셔야 돼요. 합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50까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5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가 좀 선 넘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지워볼게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6개의 문자 A, B, C, D, E, F를 일렬로 나열하는데요. 모음은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한다 했어요. 모음 아시죠? 아, 에, 이, 오, 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모음은 A랑 E죠? A랑 E를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A 놓고 E 놓고를 따져봐야 되나? 그럼 A, E를 놓고 A 뿅 E를 놓고 A 뿅뿅 E를 놓고 A 뿅뿅뿅 E를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는 뭐 A 뿅뿅뿅뿅 E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를 하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되게 나이스한 방법이긴 한데요. 저는요 일단 확통을 처음 배우시는 입장이니까 A랑 E랑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A랑 E는요 순서가 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이 된 거는 똑같은 문자로 하나로 그냥 통일시킬게요. 그러니까 A, B, C, D, E, F라는 문자가 있는데 A랑 E는 순서가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E를 놓든 A를 놓든 대문자 A로 이렇게 통일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나열할 때 같은 문자 A가 겹쳤죠? 그 다음에 B, C, D, F는 다르죠? 그럼 서로 다른 6개를 A가 겹친 거 요거만큼 나눌게요. 그러면 65, 43, 21에서 21로 나누니까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30이랑 12 곱하니까 360가신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A, C, D, B, F, A 라고 하면요. 이 첫 번째 A는 소문자 A로 넣기로 결정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A 보이시죠? 요거는 E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A, 여기는 E 이런 식으로. A, A, F, D, C, B는요? 그러니까 앞 문자는 무조건 A고요. 두 번째 대문자 A에 들어가는 거는 E라고 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A, 여기는 E. 이런 식으로 나열된 경우가 360가지씩이나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60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우리 아까 그 앞에 개념 관련된 문제 풀어보셨을 때 아시겠지만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요. 요 그 오른쪽 그림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 A 지점에서 P 지점을 거쳐서 B 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될 거는요. 나눠서 보시는 거야. A에서 P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볼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A에서 B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려면요. P를 거쳐서 가야 되니까 사건은 연속적입니다. 사건은 연속적이므로 합의 법칙이 아니라 곱의 법칙. 곱해서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러면 A에서 P로 가는 경우가 자, 제가 커맨드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는 커맨드는 3번이고요. 위로 갈 수 있는 커맨드는 2번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을 A, 위를 가는 거를 B라고 둔다면은 문자가 요렇게 있다는 거죠. 자,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니까 5개가 있는데 여기서 3개가 중복이고 2개가 중복입니다. 요거를 나눠 가시고 계산을 하시면요. 우리가 몇 가씩 갈 수 있냐면 10가씩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P에서 B로 하는 거야. 아, 그럼 여기는 오른쪽으로 2번, 위로 1번이에요. 그러면 A, A, B라고 보시면 되겠죠. 선생님, A가 뭔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A라고 했고요. 위로 가는 건 B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A, A, B. 오른쪽, 오른쪽, 위. 아니면 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위, 오른쪽.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뭐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니까 서로 다른 3개에서 2개를 나열하면 3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사건은 동시에 연속적이라고 했으니까 곱해 주시면 30가지가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이거 관련된 문제 이따가 좀 심화되는 것도 하나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6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조합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좀 전형적인 문제예요. 4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볼펜 10자루를 나누어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4명이 있는데 이 볼펜 10자루를 준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요. 모든 학생이 볼펜을 적어도 한 자루를 받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적어도라는 거는요. 한 자루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복조합을 계산하면요. 얘한테 10자루 다 주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얘네가 울겠죠? 예, 이 친구들이 울어요 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모든 학생한테 한 자루씩은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자루씩 준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볼펜 10자루 중에서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4자루 이미 줬죠? 그럼 남은 게 몇 자루냐면 6자루가 남은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남은
적어도 한 자를 준다 했으니까 이미 다 하나 준 거예요. 그럼 남은 6자루를 4명의 학생에게 준다. 이럴 때 중복조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서로 다른 게 누구냐고 볼게요. 볼펜이 달라요? 학생이 달라요? 볼펜이 다르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죠? 4명의 학생이라고 했는데 같은 종류라고 했는데 이미 다른 학생, 다른 거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4명의 학생에게 같은 볼펜 6자루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중복조합 4 중복조합 6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4 중복조합 6이니까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빼기 뒤에 1 콤비네이션 뒤에 거. 그럼 9 콤비네이션 6이니까 9 콤비네이션 3으로 계산하셔야겠네요. 그러면 12 곱하기 7이니까 84가지의 경우가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68번 보시면 되는데요. 68번은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제일 많이 보시게 될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요, 방정식 x, y, z가 10인데 의미 아닌 정수인 해의 개수, 그 다음에 자연수인 해의 개수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체크해보죠. 의미 아닌 정수는요, 0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을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연수는 어디부터 시작돼요? 1부터 시작되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문제는요, 계속 좀 눈여겨봐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경우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3개의 문자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10개를 고른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신다면요. 그게 이거예요. x랑 y랑 z를요, 몇 개를 고를 거냐는 거야. x를 10개 고르고 하나도 안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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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x가 10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5개, 3개, 2개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복조합이 들어가는데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0은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서로 다른 3개에서 10개를 고른다라고 하면은, 자, 미지수 3개죠?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10개를 고른다. 이제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빨리 풀어도 괜찮으시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66가지가 나와요. 여기가 이해되셨죠? 자, 근데 두 번째 케이스가 좀 특이합니다. 이번엔 자연수라고 했어요. 자연수라고 했으면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1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x냐 y든 z든 0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이 x라는 문자를 x 프라임 더하기 1, y 프라임 더하기 1, z 프라임 더하기 1이라고 할게요. 왜 프라임 더하기 1을 하냐? 일단 1은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왜? 자연수니까요. 0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1은 확보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산을 하는데, 그럼 우리 주어져 있는 식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었던 거 있었죠? 요거를 x 대신에 y 대신에 z 대신에 x 프라임 더하기 1, 그 다음에 y 프라임 더하기 1, 그 다음에 z 프라임 더하기 1은 10이라고 둔 다음에 요거를 식을 좀 정리해 보니까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은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관점으로 다시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문자가 몇 개 있냐? 3개예요. 중복을 허용해서 7개를 고른다는 얘기니까 3 중복 조합 7. 그러니까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얘네가 0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007, 뭐 070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왜? 1은 확보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3 중복조합 7이니까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빼기 1이니까 9 콤비네이션 7. 그럼 9 콤비네이션 2랑 같은 거니까 여기는 36가지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요게 A라고 했고 요게 B라고 했으니까 A랑 B랑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102.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옆에 72번 보도록 하죠. 자, 72번 보시면요. 함수의 개수 중복조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까봐 요거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의역이 1, 2, 3, 4, 그 다음에 공역이 3, 4, 5, 6, 7, 8이라 나와 있는데 얘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상을 만든다면 xi, xj 그러니까 i랑 j가 다르게 되면요. xi의 함수값, xj의 함수값이 앞에 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1이 3을 고르면은 2가 3을 골라도 괜찮은 거예요. 요건 괜찮다고, 요거는. 상황 이해되셨어요? 골라도 괜찮은 거야. 왜냐면 갖다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3이 5를 골랐어요. 근데 4가 6을 고르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가 3, 여기가 4야. 근데 나오는 결과 y값은 여기가 더 커야 돼요. 근데 여기는 5고 여기는 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3이 5를 고르면요. 4는요. 5 아니면 4 아니면 3 이런 식으로 고르는 경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냐면요. 일단은 요거는 요렇게 쓰여 있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감소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함수적으로 기하적으로 해석해드리면 여기가 xi, 여기가 xj인데 근데 fxi가 더 큰 거야, xj보다. 그러면 요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때 fxi가 xj보다 더 위에 있잖아요. 요게 감소함수. 이해됐나요? 네. 그럼 만약에 이 부등호 있죠. 요 부등호가 요렇게 돼 있으면은 이때는 증가함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x값이 이렇게 큰데 나오는 y값도 요거는 이제 증가함수인데 왜 증가함수가 되냐면은 요렇게 되는 경우는 xi보다 xj가 더 큰데 요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때는 fxi보다 fxj가 더 크니까요. 그래서 이제 부등호의 관계에 따라서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라고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결과론적으로는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차피 순서는 결정이 돼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나열만 해주시면 됩니다. 즉 중복조합이에요.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순서는 결정이 돼 있다고 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보다는 자, 지금 이 문제상에서 정의역은 1, 2, 3, 4라고 했으니까 제가 1, 2, 3, 4를 넣는다면은 F4보다는 F3이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F3보다는 F2가 크거나 같아야 되고 요렇게 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고르는 치역이 만약에 3, 6, 7, 8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르기만 하시면 돼요. 나열은 알아서 해요. 얘가 1로 가겠죠. 얘는 1로, 얘는 1로, 얘는 1로.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를 중복조합이라고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조합으로 계산을 하는데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감소함수의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증가함수의 패턴이라든가 이런 상황일 때는 이 같다라는 단어가 중복을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예, 일단 이거 관련된 거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 정도로만 내용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본 문제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F1, F2, F3, F4. 그러면 서로 다른 원소 몇 개냐면 공역에 있는 원소 6개야. 3, 4, 5, 6, 7, 8. 6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 하나, 둘, 셋, 넷. 이 공간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고르는 거니까 6, H, 4가 되겠죠. 그럼 앞에 거랑 뒤에 거 더해서 1 빼면은 9 콤비네이션 4가 되는 거니까 9, 8, 7, 6. 그 다음에 여기는 4, 3, 2, 1이 되겠죠. 자, 약분되고요. 그러면 자, 3, 7에 21 곱하기 6이니까 126까지가 주어진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함수의 개수 이제 중복조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좀 아까 좀 그냥 요약 서머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요. n 파이 r 예, 중복순열이었죠. 1대1 함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요. n 퍼뮤테이션 r. 여기서 말하는 n은 공역이에요. 공역에서 청역을 고르는 거.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른 거를 이제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고. 자. 요거 아니면 요거. 자, 같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같다가 없으면요. 이때는 조합으로 계산합니다. 왜? 선택만 하면 돼요. 근데 같다가 없으니까 중복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똑같은 수를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나와 있는 그 대소관계. 그러니까 지금 요런 관계는 증가함수, 요거는 감소함수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그냥 고르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조합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방금 72번 문제 같은 케이스는 여기 같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중복 조합으로 함수의 개수를 계산한다. 요 정도 개념까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한 단계 좀 진화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는데 좀 문제 수가 길어졌어요. 근데 제가 아까 94번 한번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요거 하나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좀 해볼게요. 자, 94번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좀 쉽시다. 자,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라고 했는데 이거 아까 비슷했던 문제긴 했어요. 그죠? 자, 근데 도로망이 좀 복잡해요. 자, 오른쪽 그림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는 게 제일 빠른 거리일까 라고 하면은 뭐 별의별 짓 다 했을 거예요. 뭐 여기다 111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셔도 답은 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직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개념적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요.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디를 지나야 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신다면요. 반드시 지나간다가 무슨 의미죠? 라고 또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자, 여기 같은 경우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로 가는 경우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를 거쳐서 가야지만 B를 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럼 여기를 Q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면요. 이게 P를 거쳐서 가는 경우랑 동일하게 일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집으시면 겹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잡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포인트로 잡아야 할 것인가라고 좀 그걸 좀 유념해 두셔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좀 복잡한 도로망이 복잡하면요. 요렇게 사선을 기준으로
이쪽 사선을 기준으로 어디를 거쳐서 가는 게 더 좋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 95번 같은 경우가 이래요. 이렇게 사선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문제는 94번을 하고 빨리 끝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A에서 P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 두 번째, A에서 Q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A에서 P로 가는 거는 3칸인데 오른쪽이 2번 가네요. 그러니까 3팩토리얼에서 오른쪽이 2번 겹치니까 2팩토리얼 계산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P에서 B로 가는 건 4칸을 가야 되는데 4칸 중에서 오른쪽 2번, 밑으로 2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3가지고요. 4, 3, 2, 1, 2, 1, 2, 1 계산하니까 여기는 6가지가 되겠네요. 18가지가 된다. 자, 그럼 A에서 Q로 가는 거. 오른쪽 밑. 그러니까 요것도 3번 가는데 밑으로 가는 2번이 겹치니까 2팩토리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차피 Q에서 1로 가는 길은 요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럼 요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B로 가는 경우는 3가지니까 3팩에서 오른쪽 2번 겹치니까 3 곱하기 3은 9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합의 법칙. 그래서 27가지가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풀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나 중복조합, 중복순열 관련된 문제에서 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거를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네요. 자, 일단은 여기 관련된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항정리라는 거를 한번 좀 배워야 되는데, 그거 관련된 개념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